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과 부채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어카운팅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왼쪽에 있는 빨간 부분이 자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 부분이 부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회사도 아니고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는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네이버 사전을 통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의 유형, 무형의 재산,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배별된다 라고 써있네요. 한자어도 많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채를 봐볼게요. 부채는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 빚이라고 하는 건 알겠네요. 그리고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회계상으로는 대차, 대조표의 대변의 계상. 네, 그렇다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이 채널이 미국 생활 101 채널이기에 좀 더 간단하고 알기 쉬운 무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보다는 이 둘의 특징을 보길 원합니다. 자산은 우리의 현금을 더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채는 우리의 현금을 빼는, 우리의 현금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의 어떤 것을 무조건 자산이다, 부채다 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새 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구매 후에 차가 생겼으니 우리는 차라는 자산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금 봤던 자산과 부채의 특징을 봤을 때 차를 대출을 받아서 사고 매달 그 이자와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과 함께 나의 대출은 매달 엑스트라 지출, 즉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몰기지를 받아 집을 사면 그에 따른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갚아야 하고 재산세, 수리비, 기타 비용 등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을 구매 후에 누군가에게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거나 한국이라면 전세금을 받고 그 금액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면 이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을 남겨서 다른 사람의 돈으로 우리가 몰기지를 갚는다면 그 또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집이라는 자산이 우리에게 돈을 꾸준히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에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에 나오는 세 가지 현금 흐름 패턴에 대해 소개합니다. 부자들,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패턴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세 가지로 딱 떨어져서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금 흐름 패턴을 돌이켜보는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략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에서 얻은 수입이 지출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빚을 내서 무언가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어쩌면 저축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고정적인 수입도 있고 어쩜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에 경우에 따라선 좋은 집과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우리의 지출이 부채를 만들고 그 부채가 또 다른 지출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부자들은 자산과 자본이득의 형태로 창출되는 수입, 배당금, 임대료, 사업과 로열티에서 나오는 여유 수입을 늘리고 금융지식을 늘리며 열심히보다는 영리하게 시스템을 활용해 부를 더 늘리고 있다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책에서 나오는 세 가지 현금 흐름 패턴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산은 우리에게 현금을 더해주고 부채는 우리의 현금을 쓰게 합니다. 현금 흐름의 패턴 그리고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이용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우리가 무얼 구매하기 전에 특히 빚을 내며 대출을 받으면서 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자산이 될지 현금을 더해줄지 아니면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현금을 더 소비하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보자 하는 것이 이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